자,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나씩 끝낼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내용이 두 개가 있는데 한 번에 끝내기는 너무 헷갈려서 그냥 오늘은 하나씩 할 거고, 오늘은 그렇게 막 엄청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추정입니다. 통계적 추정. 통계적 추정. 학통은 문제 못 풀어요. 통계적 추정. 그래서 요거인데 사실은 추정이라고 했을 때 진짜 추정은 그 무평균의 추정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배울 건데 두 가지. 하나는 이렇게 해서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분포야. 그래서 얘는 사실 뭐 추정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진짜로 무평균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표본 평균의 분포는 그냥 정규 분포 뭐 그냥 일반적인 어떤 상태 그냥 뭐 이산화의 분포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쓴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우선은 이게 필요하긴 합니다. 오늘 배울 거는 요거 하나 할 거거든요. 뭐 다 못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럼 이쪽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배웠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본 거예요. 모집단. 그러니까 전체야, 전체. 어떤 집단 전체. 그러니까 막 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뭐 평균 키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로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모든 학생들을 싹 다 조사해서 싹 다 키를 이제 조사한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보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집단인 거지. 그럼 이제 모집단 내에서 이제 뭐냐면 그 자료들에 대한 평균도 있어, 평균. 이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분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도 있을 거라는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볼 거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진짜 그냥 무작정 다 뭔가를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떤 거를 뽑는 거냐면 표본이라는 걸 뽑아. 표본이라는 걸 뽑아. 표본이라는 걸 뽑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크기가 크기를 이제 보통 n이라고 주죠. 보통 n. 그래서 크기를 n이라고 주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에서 n명을 뽑는 거예요. n개의 어떤 자료를 뽑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 이런 용어. 그러니까 무슨 용어가 나올 거냐면 복원 추출이라는 거. 복원 추출.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복원 추출. 조금? 아, 그렇죠. 묻지 마라 이 자식아. 자, 이런 거. 자, 그러니까 복원 추출 알고 있는 게 그거잖아. 다시 내가 뽑고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포커스는 뭐냐면 똑같은 애가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똑같은 애가. 그러니까 뭐 이게 만약에 뭐 200명이 있는데 여기 이제 내가 있단 말이야. 내가 나올 확률이 200분의 1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만 200번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얘는 n 회의 독립 시행.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개체가 나올 확률이 무조건 그 전체분의 1이거든. 전체분의 1.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는 독립 시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중요한 말이거든요. 얘가 같은 게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될까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처음 보면 애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처음 뽑은 그 어떤 그 형태를, 처음 뽑은 원소를 x1이라고 주고, 두 번째 x2, 세 번째 x3 이렇게 되는 거죠. 원소 x4 점점점 가서 n개를 뽑을 거니까 xn까지 뽑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x1부터 xn까지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크기가 n인 표본입니다. 이렇게 돼요. 크기가 n인 표본. 이걸 뽑는 거예요. 얘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게 n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뭘 할 거냐?
표본을 하나를 뽑았기 때문에 그럼 얘를 가지고 그냥 싹 다 이렇게 얘는 뭐냐면 평균을 내요. x1, x2, 점점점, xn까지 가서 n으로 나눠. 그럼 이것도 이제 이 표본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거를 x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떤 하나의 표본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사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겁니다. x바 빼기 x1 빼기 x바 더하기 x2 빼기 x바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얘는 xn 빼기 x바의 제곱의 평균이거든. 근데 왠지는 까먹었어요. 대학교 때 배웠거든. 왠지는 까먹었는데 어차피 알려줘도 니네가 안 할 거거든. 막 모르고 막 싫어해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안정성을 좀 높인다고 해가지고 뭔가 너무 이게 얘만 딱 이렇게 꼽아가지고 갈 거니까 되게 일부기 때문에 되게 이거를 가지고 분산을 구하기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 그래서 얘를 가지고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눕니다. 몰라도 돼요. 어차피 알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죠? 몰라도 됩니다. 이거 그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온 적이 없을걸? 내신에서 나온 걸 한 번 봤어. 한 번. 딱 한 번. 그것도 미친 거야. 그냥 고발하시면 돼요. 교육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 나올 거야 이거는. n 빼기로 나눈다는 거에 대한 그게 나올 필요가 없긴 하거든. 그래서 그냥 얘를 s 제곱이라고 해요. s 제곱. 그래서 이게 표본 분산이야. 표본 분산이야. 자, 근데 s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건 그냥 s. 얘가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돼요.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이제 헷갈려하는 거 뭐냐면 너네는 아마 일반적인 친구들은 보통 그냥 이게 이거라고 그랬는데 2x 바가 n과 똑같다 그랬는데 vx 바가 이쪽은 n분의 는 그 vx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시그마 x 바가 루트 n분의 시그마라 그랬는데 이거밖에 몰라요. 이거밖에 모르는데 중요한 건 얘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여기까지 진도 안 나가더라도 상관없는데 자,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여기는 얘는 뭐냐면 이쪽에는 여기는 얘는 표본 한 개야. 표본 한 개에 대한 정보였죠. 표본 한 개. 그러니까 그 표본 하나에 대한 평균이고요. 표본 하나에 대한 분산이고 표본 하나에 대한 평균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식으로 배웠던 거랑은 달라요. 이건 아니야.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말했지만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추정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냥 진짜 그냥 생 노가다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다 한 게 x 갈 거 아니야? 그럼 x 반은 이게 기본 틀이거든요. 뽑을 때마다 뭐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아니 뭐 전 세계 사람들이 키를 조사하는데 내가 언제는 노르웨이 가서 키를 조사하고 언제는 우리나라 와서 키를 조사하고 언제는 그 베트남 가서 키를 조사하면은 당연히 어느 쪽에 있냐에 따라 평균이 다 뭐해질 수밖에 없을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일부를 뽑을 거니까. 그리고 어떤 거를 뽑냐에 따라 같은 지역에서 내가 뽑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 뽑냐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x 반은 계속 변화합니다. 변해. 제가 결국 얘를 변수로 만듭니다. 이 x 변수라는 거야. 매번 뽑을 때마다 바뀌어요. 매번 뽑을 때마다 바뀌어서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뽑은 걸로는 택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자료를 만든다? 그건 자르면 돼요. 그 사람. 진짜 잘라야 돼. 한 번 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거를 1억 번 정도 뽑는다고 얘기해요. 물론 약간 오바를 해요. 1억 번 뽑으면 죽겠지. 1억 번은 아닐 거고 되게 많이 뽑을 거라는 건 1억 회야. 그럼 다시 말하면 x 봐도 몇 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1억 번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x 봐는 매번 뽑을 때마다 바뀐다며. 그럼 이걸 1억 번 뽑으면 이만큼을 그럼 당연히 뭐냐면 x 봐도 몇 개가 나온다? 1억 개가 나온다는 거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지. x 바를 가지고 이제 확률 변수. 얘는 변수. 그러니까 똑같아. 이게 셀 수 있으면 이상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요. 셀 수 없으면 그 연속 확률 변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1억 번 뽑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도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x 바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여기 이제 px가 이런 식으로 얘를 표를 만들던가 아니면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얘가 뭐 원래 있던 그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표본 평균을 되게 여러 번 뽑게 되면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변수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얘를 뭔가 풀어줄 수도 있고 저렇게 뭔가를 풀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변수의 상태에 따라서. 자, 근데 얘를 이제 정확히 좀 약간 기억을 해야 되겠지. 이제 아까 말했지만 모집단에서 출발했어.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일부를 뽑아가지고 뭔가를 보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일부를 뽑는 거를 한 진짜 오버해서 1억 번 정도 한다 그랬잖아? 차라리 그냥 모집단을 조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되게 많이 뽑는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좀 해보자. 얘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자, N은 돼요? 그럼 크기가 얼마짜리 표본이라는 거예요? 2개짜리 표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집단의 정보를 이렇게 그냥 줄게. 그러니까 뭐 굳이 확률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안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우선은 이 정도 하면 이해를 하거든요. 135로 갈게요. 여기 px. 그래서 똑같은 개수씩 이렇게 갖고 있다고 좀 생각해볼게요. 이게 모집단이에요. 돼요? 그럼 여기서 내가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을게요. 되니? 그러면은 첫 번째 뽑는 게 이렇게 있고 두 번째 뽑는 게 이렇게 있으면 두 개를 평균 내면 x바가 나올 거라는 거죠. 돼요? 여기까지 가져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1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3 나올 수 있고 1,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3, 1이 나오고 3, 3이 나오고 3, 5가 나오고 팔 아파. 자, 5, 1 나오고 5, 3 나오고 5, 5 나올 거라는 거죠.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2 평균 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평균은 3, 그 다음에 2, 3, 4, 그 다음에 3, 4, 5 돼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그럼 얘 나오고 얘 나올 거면 확률이 다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럼 이 한 칸당 9분의 1의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 있으니까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x는 저 3개밖에 없었는데 x반은 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3도 있고요 4도 있고요 5도 있다. 돼요? 이거야.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쓱 간다? 그러면은 확률을 보니까 1은 한 칸이야. 한 개 있으니까 9분의 1이고요. 졸면 울어야 된다. 진짜. 이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 진짜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이건 졸면 안 돼. 자, 그러면은 2는 여기 2개 있으니까 9분의 1입니다. 3은 한 개, 2개, 3개니까 9분의 3일 거고요. 이쪽은 다시 9분의 1, 9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x바를 이렇게 뽑았을 때 그때의 확률 분포라는 거예요. 돼요? 이렇게 딱 가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이제 이걸 비교할 수 있어. 얘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자, EX가 있고요. VX가 있고요. 그다음 시그마 X가 있다. 되니? 이거야. 자, 그러면은 EX는 그냥 3이야. 똑같은 어떤 그런 그 비율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럼 그냥 하시면 되고 그럼 VX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재평평제 때리면 되니까 그럼 여기 X제곱 쓰면은 1, 9, 25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3분의 1 더하기 9 더하기 25니까 얘는 3분의 35. 그러면은 야, 이게 제곱의 평균이 얘가 돼. 제곱의 평균. 이게 제평. 그러면은 빼기 평제니까 9. 9는 3분의 27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분의 9. 돼요? 그 시그마 루트 씌우면 되니까 하면 돼.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럼 여기는 뭐냐 이제 x 바를 오지게 모은 거야. 돼요? 1억 번 모은 거야. 그럼 그 1억 개들의 그 표본 평균에 대한 무슨 균이란 거냐면 평균이라는 거야. 돼요? 그럼 얘는 절대로 누구랑 다른 거냐면 x 바랑 다른 거. x 반은 딱 한 번이거든요. 딱 한 번. 얘는 1억 개의 x 반들에 대한 평균이라는 거야. 돼요? 이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똑같긴 해. 이거 긁으면 똑같이 3 나옵니다. 3 나와. 이게 비율이 똑같거든요.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가기 때문에 그냥 똑같습니다. 이렇게 3 나와. 그러면은 얘는 됐고 그럼 vx 바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는 이거 1, 4, 9, 16, 25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9분의 이쪽은 1 더하기 8 더하기 27 더하기 32 더하기 25가 나올 거라는 거죠.
돼요? 그러면은 벌써 졸음을 참고 있는 거야. 이것만 하고 끝말 끝낼게요. 괜찮아요. 좀만 참아자. 파이팅! 근데 너무 중요해가지고 얘는. 그럼 여기는 이게 35에 25니까 60이고요. 그럼 여기는 이거 93이거든. 93? 이렇게 9분의 93.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한 게 93. 이거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9니까 9를 9를 할 수 있어. 그럼 여기는 9분의 12가 되고요.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4. 여기가 돼요? 자, 그럼 잘 봐봐 이제. 그럼 여기는 그 수많은 표본 평균들에 대한 분산이거든요. 그게 원래 Vx랑 비교했을 때 그게 n이 2였기 때문에 2로 나누는 거예요. 돼요? 이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n분의 Vx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얘랑 연관성이 있다는 거야. 돼요? 이거야. 자, 그러면은 시그마 x 반은 그냥 여기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하는 게 차라리 편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시면 됩니다. 됐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집단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표가 있지 않니?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얘네 둘은 의미가 별로 없고요. 이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뽑은 거, 엄청나게 많이 뽑은 거죠. 얘네들을 가지고.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 다시 한번 근데 정리를 해볼게.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좀만 10분만. 자, 그래서 그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이 있어서 걔네들을 가지고 평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있었고 표준 편차가 있었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얘는 뭐 어차피 알 거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다라고 하면 뽑았다. 그럼 여기서 이쪽에서는 x 바가 나올 거고 s 제곱이 나올 거고 s가 나올 거라는 거지. 돼요? 근데 그러니까 얘를 오지게 뽑은 거예요.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뽑아서 얘네들을 가지고 뭐냐면 한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많이 뽑았다라고 하면 얘네들도 분포, 확률 분포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얘네들을 평균 내고 얘네들을 분산 내고 얘네들을 표준편차를 낸다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게 n과 똑같은 거고 얘가 vx 나누기 n과 똑같은 거고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차이점을 아셔야 된다는 거야. 되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게 그냥 표본 평균이 아니라 표본 평균을 오지게 모았을 때 걔네들을 가지고 평균 내고 분산 내고 표준 편차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얘를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막 이걸 가지고 막 뭐지? 막 그 정규 분포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산화율 분포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요것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그 여기 있는 거를 하고 싶지만 또 내가 그걸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과제에서 보자. 과제에서 보시면 돼요. 과제에서 과제에서 3번 이거를 잘 몰라. 그냥 그 개념을 잘 모르면 잘 모르기 때문에 3번을 보면 모집단에 대한 분포는 모집단? 그러니까 이게 모집단인지 표본을 뽑은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쪽은. 그럼 x가 1하고 2하고 3이다. 그다음 p라고 쓰고 x 이퀄 x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4분의 1이고 이쪽이 a고 이쪽이 b라는 거죠. 그럼 얘가 1이니까. 그럼 이쪽은 a 더하기 b는 무조건 4분의 3일 거니까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고 써놓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대.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대. x바. 표본 평균. 그러니까 x1하고 x2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 얘가 x바가 될 거 아니겠니? 그렇잖아. 그럼 이제 근데 이게 p라고 쓰고 x바가 이쪽은 2일 확률이 9분의 1이네. 그럼 이거 말뜻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 해석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지만 너한테 알려주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 자, 그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얘가 x1하고 x2를 넣어서 반 나눈 게 2거든요. 그럼 얘는 얘는 별양의 합이 4가 되게 많죠. 근데 여기는 되게 명쾌해. 왜냐면 1, 2, 3이면 귀찮게 이것저것 나와야 될 수 있는데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합이 4가 돼야 되니까 얘는 2개 더해서 4 나올 수 있는 게 2하고 2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냥 얘가 나올 확률은 A 곱하기 A인 거예요. 요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A 곱하기 A지. 왜냐면 둘 다 2밖에 안 되니까. 첫 번째도 2 나오고 두 번째도 2 나오는 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럼 A 제곱이 9분의 1입니다. 그럼 A는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요거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얘가 3분의 1이니까 이쪽이 A가 3분의 1 그러면은 11분의 3이고 12분의 4니까 12분의 7 남는 건 12분의 5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 어디 갔니? 그 P라고 쓰고 X 바가 3일 때 이거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여기는 평균이 3이야. 두 개를 더하면 평균이 3이니까 두 별량의 합이 6 되는 걸 찾아야 돼. 6 되는 거. 요거. 그러면 다시 말하면 6 될 거면은 이거 둘 다 생각해야 돼. 2 나오고 4 나오는 거랑 4 나오고 2 나오는 거 둘 다 생각하셔야 돼요. 순서를 가지고 그러면은 3분의 1 곱하기 12분의 5니까 곱하면은 36분의 5거든? 그러니까 얘도 36분의 5고 쟤도 36분의 5인 거야. 그래서 나올 확률은 36분의 10 그러니까 18분의 5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래서 뭐 평균 분산 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냥 이거의 뜻을 가지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VX 바라고 하는 게 이거 쓰라고 이렇게 그냥 구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VX 바를 구한다고 하면 그냥 16분의 VX 구하시면 됩니다.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나왔으니까 4번 같은 문제.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뭐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무엇을 보냐면 얘를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7번을 봤을 때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근데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잖아?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여기 있는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쪽을 내가 x라고 쓰면 n이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면 그럼 여기서 어쩔 수 없어.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그럼 이쪽은 x 바에 대한 어떤 분포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때는 평균은 똑같은데 분산은 vx 바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될 거라는 거야. 평균은 같지만 시그마가 다른 거야. 시그마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분포가 바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7번은 대놓고 x 바에 대한 게 나와요. x 바에 대한 게 대놓고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거든. 근데 그게 또 나오네. x 바 53보다 작거나 같다랑 y 바 69보다 작거나 같다가 더한 게 1이야. 그럼 z로 바꿨을 때 얘는 그냥 그 값이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 똑같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되거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뭐를 보냐면 자 그냥 대놓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대놓고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볼게. 자 어디 갔니? 그 13번은 대놓고 나오는 편이야. 이건 대놓고 나오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옛날 문제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를 몇 개만 좀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서 자 5분 한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래도 이거 거의 한 문제 나올 거라서 맞추시면 되거든요. 13번을 봤을 때는 그냥 표본 평균 x 바의 표준값이 나오니까 그냥 시그마 x 바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n이 16인 거고요. 그래서 그냥 그 분산 구해가지고 가주시면 끝나거든요. 이쪽은. 그냥 뭐 얘는 별게 없어. 근데 14번을 봐라. 14번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모집단에 연관된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표본 평균에 연관된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봐봐요. 자 이쪽은 14번이야. 14번. 어느 제과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자 한 상자의 무게는 평균이 104고요.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러면은 그냥 이겁니다.
x 물결 n이 되고 104,4의 제곱이거든. 문제를 잘 봐봐라. 이 공장에서 생산한 과자 중 이미 추출한 내 상자의 무게의 무슨 평균이래요? 표본 평균이라고 했죠. 그럼 그냥 얘가 대놓고 그냥 x 바를 가지고 쓴 거야. 이게 Ag 이상이고 106g 이하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요걸 구하는 거야. 요거를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정보, 처음 정보는 그냥 모집단에 대한 정보란 말이야. 내가 해야 되는 건 x 바에 관한 정보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미 나온 게 뭐냐면 크기가 내상자네. n이 4. 이미 추출한 내상자. 이게 4. 대놓고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n이 되고요. 평균은 그대로 104야. 근데 시그마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냥 거의 외워도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루트 n이 2고 시그마가 4니까 2의 제곱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x 바에 관한 분포인지 아니면 그냥 모집단에 관한 분포인지를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그게 나와. 그냥 표본 평균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냥 그쪽으로. 그래서 제발 문제를 잘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쓱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서 여기다가 x 바만 써줘. x 바. 변수가 x 바니까.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평균이 104. 106부터 a까지니까 이쪽이 106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a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0.5328이 0.5328이거든. 5328. 그러면은 이게 106까지가 1시그마거든. 1시그마. 그 시그마가 2니까 바뀐 시그마가. 그러면 얘가 0.3413인데 그럼 이제 왼쪽으로 가서 a인데 그 a만큼까지 갔을 때 더해서 0.5328이 될 거면 이쪽이 0.1915가 192. 그러면은 얘가 0.5시그마. 0.5시그마. 근데 바뀐 시그마가 2니까 0.5시그마면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쪽은 104. 1 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개쉬워.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고 15번도 봐봐라. 그러니까 이거야. 자, 이 회사에서 일하는 플랫폼 근로자의 일주일 근무 시간은 평균이 M시간, 표준교차 5시간이 정균표를 따른다고 한대. 그러니까 얘는 모집단에 대한 어떤 정보인데 이 회사에서 일하는 플랫폼 근무자 중에서 이미 추출한 36명의 일주일 근무 시간의 표본 평균이 38시간 이상이래. 대놓고 나오잖아. 표본 평균이니까. 그럼 P라고 쓰고 X바가 38 이상인 걸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 이렇게. 확률을 구했을 때 0.933이다. 933. 그럼 얘는 X바에 대한 분포일 거고 그럼 이것도 정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M 값으로 똑같거든요. 루트 N분의 시그마야.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6분의 5다. 6분의 5의 제곱.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쓱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쓱 간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게 평균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냐 38 이상이네. 여기 38 이렇게. 그러면 0.933이니까 이만큼이 0.433이라는 거예요. 0.433의 Z값을 보니까 1.5 시그마. 근데 주의할 건 시그마가 얘로 바뀌어 있을 거기 때문에 6분의 5로 그럼 여기 그냥 6분의 5라고 쓰면 되고 얘가 사실은 이쪽 2분의 3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니까 2가 되고 얘는 4분의 4분의 5 이렇게 4분의. 그럼 이제 이만큼의 길이가 여기는 4분의 5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4분의 5니까 여기는 얼마냐 39.25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봐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16번도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대놓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발 그냥 그거를 가지고 좀 보시면 좋다라는 거고 근데 그게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18번을 볼래? 여기까지만 하고 좀 끝낼게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좀 끝낼 테니까 자 이렇게 좀 보면 18번은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노트북 컴퓨터 한 대의 무게는 평균이 90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 분포래. 그냥 아무 생각 없어. X 물결 N이라고 쓰고 평균 900. 컴마 이쪽은 표준 편차 20제곱 하십니다. 자 근데 생산하는 노트북 컴퓨터 중에서 이미 추출한 4대의 무게의 합이 3640g 이하래요. 얘는 평균 말 없죠.
네 대의 무게에 뭐가 나왔죠? 합이 나왔죠. 그죠? 그럼 합을 총 개수로 나누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4, 9, 36, 910. 그래서 결론은 얘는 P라고 쓰고 이하잖아. 이하니까 X바가 910 이하입니다. 이거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만 안 헷갈리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보면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거기 때문에 그럼 그냥 X바에 대한 분포를 갖다 쓰시면 되고 똑같이 정규분포지만 평균 똑같고 그 표준 편차만 루트 n분의 시그마 4대라 그랬으니까 그냥 루트 n 4 루트 4니까 2 그럼 2분의 20이니까 10의 제곱 이거 이렇게 바뀌니까 그러면 910이니까 1 시그마 그거보다 지금 왼쪽이기 때문에 0.3413 더하기 0.5를 하시면 되니까 0.8413이 되는 거죠. 그냥 그게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쓸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기도 그렇게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통계는 문제를 잘 보시면 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고 숙제는 그냥 여기 앞에 있는 거 그래서 그 추정 전까지 통계적 추정 전까지 거기까지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이면 다 끝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약간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